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추세적으로 완전히 상승에 접어들었다라고 안심하기도 이르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정장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 코스피의 고점이나 저점 모두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피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놓고 봤더니 시장의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게다가 이제 실적 시즌과 맞물려 있는 만큼 실적과 관련한 부분이 탄탄한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착한 백선생 코너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김 선생이 아니에요. 백 선생님이 출격하십니다. 저희 백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저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공개를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을 주목해 보세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확인되는 수익률 덕분입니다. 그동안의 수익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 퓨어셀이 현재 녹십자를 제치고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추천됐던 종목이고요. 두산 퓨어셀 현재 15.27%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가 뒤를 이어서 13.8%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가MD와 휴젤, 문배철강, ECS, 대주산업, SMA까지 모두 현재 수익권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송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상담 종목 또한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페24가 18.64%의 수익률, 로보로보가 13%대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티플렉스와 BH 역시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송 중 상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손실권에 접어들어 있어서 좀 우려된다라면서 저희에게 이제 상담을 의뢰했던 분들인데 현재는 모두 수익권에 접어들어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 시장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모두 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난 1월 14일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출발과 함께 3%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3.75%대 수익을 나타내고요. 현재 전체적인 수익률은 13.8%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같은 수익률을 누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김 선생, 백 선생과 함께 오늘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착한 백 선생 오늘 순서,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코너는요. 착한 김 선생 아니고요. 백 선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백종국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부터 착한 백선생으로 월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요. 종목 추천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까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분명 작년부터 1월 초까지만 해도 대세 상승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요즘 장을 보면은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슨
그 대세 상승을 위한 눌림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조정장의 시작이라는 그런 분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예측보다는 시장에 대한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은 주식을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보유하고 그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아니면은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대응 제가 알려드리도록 월요일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착한 백 선생과 함께 합니다. 뭐, 대화방 보니까 백쌤 추천 종목도 잘 올랐어요. 이런 글들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이 시간 또 추천 종목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투자자들과 함께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종목의 정확한 매수 타점과 함께 대응 전략도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대화방 보니까 항상 전문가님 나오면 얼굴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 주식 전문가도 얼굴 보고 뽑나 봐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김 선생님이 또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만한 그런 이야기네요. 자, 종목도 훈훈하게 갈 수 있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전체적인 수익률, 그동안 이제 수익률도 뭐 혹시 함께 짚어주시나요? 어때요? 수익률 앵커님이 앞에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기 네.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이 중간에 분명 지금 수익률에 대한 것은 앵커님이 알려주셨지만 그 중간에도 정말 높은 수익률이 있었거든요. 중간에 청산을 했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그러한 전략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종목을 네. 2개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종목 명부터 알려주실 거예요? 종목명은 이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알려드릴 그런가요? 거고요. 네. 일단은 제가 종목이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먼저 가지고 온 종목은 일단 가축용 배합 사료를 만드는 제조, 판매까지 하는 회사입니다. 다양한 낙농 사료를 취급하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 요즘에 가장 핫한 뭐 반도체나 뭐 바이오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낙농업 주식을 가져왔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매경 이코노미나 한국 기업 데이터에서 올해의 유망 기업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네. 매출액 증가나 영업이익 증가를 통해 가지고 올해의 가장 유망한 업종을 뽑았는데요. 그 업종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지 좀.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배터리와 그다음에 그린 뉴딜, 네. 그다음에 미래농업입니다. 배터리나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님들도 많이 추천도 그렇죠. 하고 많이 언급되죠. 얘기도 많이 되지만 미래농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굉장히 들어봐요. 그렇죠. 네. 저도 좀 생소하긴 한데 그렇게 약간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상으로 올해 가장 유망한 종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미래농업과 관련된 주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미래농업 관련돼 가지고 작년 코로나19 때 약간 그 사재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휴지나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먹을 거에 대한 사재기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에 관련된 뉴스 때문이긴 하지만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약간의 반등을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실적이죠. 업종도 중요하지만 이 실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이 회사 PBR이 0.85배입니다. 1배보다 더 낮기 때문에 네, 상당히 네.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 PER 같은 경우에도 18.26배 정도가 됩니다. 18.26배라고 하면은 조금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업종 평균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업종 평균으로 하자면 30.56배 정도가 되니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21선이 좀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차트에서 보시면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좀 크게 빠지는 날이 있어서 이 종목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121선 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121선이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121선을 지지하는 이 모습에서 약간의 반등만 나와준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적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좀 궁금하실 텐데요. 노랑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이 종목명과 매수 타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화방 보니까 종목들을 추천하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서로 뭐 이 종목인가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는데, 자, 방송만 보고서는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짐작이 잘 안 되시죠? 대화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종목에 대한 그 종목명 추측을 하는 그런 시간 또한 재밌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종목명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노란톡 통해서 정확하게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들어오시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그곳 안에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 나는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종목명과 정확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시다면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도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열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그와 관련한 종목 내용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노란톡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화방 보니까 뭐 매도 시점이 정말 잘 모르겠다, 뭐 매수 시점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으신데, 이건 뭐 정확히 노란톡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좀 끝난 것 같고, 네. 혹시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스테인리스 냉형 간판 제조업체인데요. 스테인리스 좀 많이 들어보셨을 때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님도 혹시 스테인리스가 그냥 어떤 뭐 건지? 새같이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스텐, 뭐 308, 뭐 306. 네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게 용어를 풀이하자면 녹이 슬지 않는 철. 맞아요. 그래서 308, 뭐 306이 뭐 정말 좋다 이래서 네, 냄비 맞습니다. 같은 거 할 때 정말 비싸더라고요. 네, 스테인리스를 쓰게 된 이유는 약간 철과 플라스틱의 중간 역할을 좀 하거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성이 좀 높은데 플라스틱은 열 전도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강도를 따지자면 철이 좀 더 강하고 플라스틱이 좀 약하잖아요. 그 딱 중간 역할에 있는 게 스테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인리스 가전제품과 뭐 자동차 여러 산업에 모두 들어가고 있는 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의 매출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매년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 증가율이 좀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줄지 않는 상태인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게 보이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환율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좋아지게 된다면 더 큰 이익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제가 뭐 스테인리스를 설명을 했지만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온지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일단 스테인리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니켈입니다. 니켈인데, 니켈은 스테인리스를 녹지 않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니켈은 스테인리스 제작 과정에서 한 8%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스테인리스의 가격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니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왜 이 회사가 좋아지냐? 제작하는데 니켈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니켈 가격은 상승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니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스테인리스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액도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켈의 차트, 니켈의 가격은 스테인리스의
판매하는 주식에 선행하게 됩니다. 선행지수라고 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면 전날에 미국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상승을 하게 되고 하듯이. 네, 하락을 하면 하락을 하는 것처럼 커플링 현상.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선행하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업 같은 경우에 구리 가격 같은 게 있을 거고 해운업 같은 경우에 BDI 해운업 지수라는 해운업 운임 지수라는 지수가 선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니켈 지수는 당연히 스테인리스 주가에 약간 선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상승을 했던 니켈의 가격에 비해 이 주식은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올해 충분히 반영이 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보자면 이 기업 역시 121선과 61선이 이제 강력한 지지선으로 보여지고요. 네, 121선, 61선 지지를 보이면서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11월부터 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하면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얼마에 또 들어가야 될지 궁금하신가요? 자, 노란톡으로 바로 와주시기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종목명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평소에 이제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는다. 노란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친절하게 문자까지 열어뒀습니다. 샵 3989번이고요.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또 그분들께는 문자로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이나 문자로 바로 좀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화방에서는 뭐 1시 땡 되자마자 지금 종목명 올려주고 있으신데 종목에 대한 상담 지금부터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바로 좀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한 종목 한 종목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에이텍부터 넥센타이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넥센타이어 6,750원, 비중 20%, 매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자, 넥센타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센타이어, 이분 어떻게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까요? 넥센타이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자동차 업종이 올해 탑픽으로 꼽히고 있으면서 주목을 받고 타이어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6,7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잘 매수하신 것 같고요. 일단 매도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최소한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 업종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승세의 추세 상승까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타이어 업체 저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8,000원에서 9,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00원 이상 돌파하게 된다면 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스윙 차원에서의 목표가 제시고요. 단기적으로는 8,000원에서 9,000원 오신다면 일단 매도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하시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상향 가치라는 닉네임 분이 엘컴텍 비중 10% 1,800원입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지금 대화방에 올려주셨고 보니까 엘컴텍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뭐 JJ님이 엘컴텍 보유 종목인데 라면서 또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다너머님도 저도 비슷한 가격에 엘컴텍 보유 중이에요 라고 네. 이 종목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시네요. 자세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카메라 모듈용 렌즈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데 이 회사가 약간 자기의 주 업종보다는 다른 쪽이 조금 주목을 받는 게 있는데요.
원자재 수급을 위해서 광산에 약간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과 은 이쪽으로 관련된 주식으로 약간 유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질 때 약간 인버스 개념으로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약간 급한 하락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해지 목적으로 조금 비중을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오신 게 1,800원대라고 하셨으면 약간 손실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21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121선과 61선인 1,600원 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비중도 10% 정도 되기 때문에 매도하기보다는 1,600원대의 지지선을 확인을 한 후에 한번 10% 정도의 비중을 더 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1,800원 이상의 가격 올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크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엘컴텍도 당연히 그만큼의 상승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요. 일단 1,600원이 지지가 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서 이제 매수 평단가를 낮춰보자라는 전략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팽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에코플라스틱 2,200원 비중 20%입니다. 지금 매도해야 될까요?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에코플라스틱이 그동안 쭉 이제 그 수익권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출발과 함께 6% 빠지면서 2,250원. 지금 매도하면 이거 뭐 수수료 빼고 이러면 정말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에 범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업체고요. 하지만은 이제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 오늘 너무 큰 이슈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상실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저는 실적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실적이 받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재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자리 사실 21선 이탈하긴 했지만 조금 버티면 상승 여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비중은 20%이기 때문에 추가 뭐 물타기라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따로 준비한 게 있는데 오늘 현대차 공시가 나와서 오늘 맞아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공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와 관련된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 밑에가 좀 중요한데요. 네.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플에서 현대차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전기차입니다. 맞아요. 근데 전기차에 대한 단어가 빠져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만 넣어져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공시기 때문에 네. 당연히 회사에서도 몇 번의 검토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왔을 텐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전기차 협의에 대한 여지는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약간 위험한데? 이거 보고 막 현대차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어떡해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까지 봤을 때 밸류적으로만 봤을 때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12개월 예상 퍼가 한 9배, 11배 정도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이 퍼가 8배 정도인 걸 비하면 그렇게 높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거기다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자동차 업종 계속 주목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도 이제 관심 있게 그 종목을 봤더니 뭐 종목 그 대화방 같은데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빠지니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여러분도 어쨌든간 백 선생님의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끝난 이후에서 노란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